덕수야, 요즘 우리 집사람이 좀 이상해. 걱정이 돼서 말이야. 왜? 어디가 안 좋아? 그게 멀쩡하던 사람이 며칠 전에 TV 리모컨을 냉장고에 넣어둔 거야. 자긴 전혀 기억이 안 난다네. 허허, 그거 참. 실수 아닌가? 나도 가끔 안경 찾다 보면 내 이마 위에 있더라고. 나도 그 정도야 그냥 웃고 넘기는데 말이야. 며칠 전엔 동네 슈퍼 갔다가 집 오는 길을 갑자기 헷갈렸다는 거야. 30년 넘게 살았던 동네인데. 그건 좀 다르다. 우리 마누라도 요즘 물건 이름이 잘 안 떠오른다고 하더라. 그거 있잖아 하면서 옆에 있는 밥솥을 못 떠올리는 거 보고 깜짝 놀랐지. 이게 단순히 깜빡하는 수준이 아니라 어쩌면 치매 초기 아닐까 싶어서 걱정돼. 딸아이가 병원 가보자고 하는데 괜히 무서워서 망설이게 돼. 나이 들면 다 그렇다고들 하지만 확실히 예전이랑 뭔가 다르면 그냥 넘기면 안 되겠구만. 혹시 나도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께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1명이 치매를 앓고 있고, 그리고 85세 이상에서는 3명 중 1명이 치매 환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치매는 하루아침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마치 감기 걸리기 전에 목이 간질간질하는 것처럼 치매에도 분명한 초기 신호들이 있어요. 이 신호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히 대응한다면 치매의 진행을 늦추거나 증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 치매의 초기 신호 6가지를 정확히 알려드리고 각 신호에 대한 대응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치매로부터 한 걸음 더 안전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구독 한 번으로 유익한 정보를 꾸준히 받아보세요. 나이 들면 깜빡하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여러분, 정상적인 깜빡함과 치매 초기 증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정상적인 깜빡함은 이런 겁니다. 어제 점심에 뭘 먹었지? 기억이 안 나네. 된장찌개 먹었잖아. 아, 맞다, 된장찌개였지. 하지만 치매 초기에는 어떨까요? 어제 점심 먹었어요. 점심을 먹었다고요? 언제요? 1시간 전에요. 제가 점심을 먹었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75세 박영수 어르신의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평생 은행에서 일하셨던 분으로 숫자에 매우 밝으셨어요. 처음엔 통장 비밀번호를 잊어버리셨어요. 스트레스 때문이겠지 했죠. 그런데 점점 자주 잊어버리시더니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가족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아빠,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 아니야? 하지만 결국 이 어르신은 자신의 생년월일조차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내가 이런 상황이 걱정된다면?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 예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매일 아침 간단하게라도 일기를 써보세요. 누구를 만났는지, 뭘 먹었는지, 그런 소소한 기록이 기억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중요한 약속은 꼭 메모하시고 자녀나 가족과 함께 공유하세요. 혼자 기억하려 하지 마시고 함께 나누는 게 더 안전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규칙적인 생활이에요.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식사하고 잠드는 습관. 이 단순한 리듬이 뇌를 편안하게 지켜줍니다. 치매를 알리는 두 번째 신호는요. 바로 하고 싶은 말이 입에서 맴도는 것이에요. 말끝까지 떠올랐는데 막상 입 밖으로 안 나오는 거죠. 그거 있잖아. 그거. 하면서 머뭇거리게 되고 결국은 말하길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생겨요. 한 분은 손주들한테 옛날 이야기 해주는 걸 정말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할머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게 뭐라고 했더라. 아이고,
깜빡했네. 처음엔 가족들도 별로 신경 안 썼어요. 나이가 드셔서 그런 거겠지. 하지만 점점 심해졌습니다. 평생 신문 읽기를 좋아하셨는데 어느 날부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글자는 보이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억력을 지키기 위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어요. 어렵고 복잡한 게 아니라 우리 일상 안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죠. 예를 들면 책을 한 권 꺼내 읽어보는 것도 참 좋아요. 굳이 어려운 책일 필요는 없어요. 어릴 적 읽었던 동화책이나 익숙한 이야기책이면 충분해요. 그 내용을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집중력도 기억력도 조금씩 살아나거든요. 그리고 가능한 한 혼자 있는 시간은 줄이시고 가족이나 친구들과 대화를 자주 나눠보세요. 말을 하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극도 받게 돼요. 조용히 있는 것보다 훨씬 좋죠. 또 하나, 십자말풀이 같은 단어 맞히기 게임도 도움이 된답니다. 놀이처럼 즐기면서 뇌를 쓰는 거니까요. 작은 습관이지만 이런 것들이 쌓이면 분명히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치매를 알리는 세 번째 신호는요. 바로 익숙한 길에서 방향을 잃는 순간이 늘어난다는 점이에요. 여기가 어디지? 평소에 잘 다니던 길에서 이런 생각이 든다면 70세 최봉순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40년간 다니던 교회에서 집으로 오는 길을 잃어버렸어요. 가족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어머니가 안 들어오시네. 벌써 3시간이 넘었는데. 결국 정반대 방향으로 1시간 넘게 걸어가고 계셨대요. 분명히 이 길이 맞는데 왜 집이 안 나올까?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길이 헷갈릴까봐 걱정되신다면 일상에서 조금만 준비하시면 훨씬 안심하실 수 있어요. 우선 외출하실 땐 꼭 연락처가 적힌 작은 카드를 지갑이나 가방 속에 넣어두세요. 혹시라도 방향을 잃거나 낯선 곳에서 불안해질 때 그 카드 한 장이 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하루의 시작은 달력 보는 습관으로 열어보세요. 아침마다 오늘 날짜와 요일을 확인하는 것. 이 단순한 행동이 생각보다 큰 힘이 된답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이면 우리 기억을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거예요. 걱정보다 실천이 먼저입니다. 치매를 알리는 네 번째 신호는요. 평소답지 않게 판단이 흐려지는 모습이에요. 평소 같지 않으시네. 가족들이 이렇게 느낀다면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73세 김철수 어르신의 실제 이야기예요. 평생 돈 관리를 철저히 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축하드립니다. 복권에 당첨되셨습니다. 수수료 200만 원만 입금하시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건 완전 사기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이 어르신은 달랐어요. 확실한 이야기인데 왜 말리느냐? 가족들이 말려도 결국 200만 원을 몰래 송금하셨어요. 평소의 아버지라면 절대 그러지 않으셨을 텐데 말이죠. 판단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지실 땐 일상에서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혼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것이에요. 은행일이나 계약처럼 신중해야 할 상황에서는 꼭 자녀나 믿을 수 있는 가족과 먼저 상의하세요.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실수가 줄고 마음도 한결 편해집니다. 그리고 요즘은 전화로 돈을 요구하는 사기 수법도 정말 많아요. 가족이 사고를 당했다. 급하게 송금해달라는 말이 들리면 일단은 무조건 의심하고 전화를 끊으세요. 마지막으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늘 지갑이나 가방 속에 믿을 만한 사람들의 연락처를 적어두세요. 그 작은 종이 한 장이 위급한 순간에 나를 지켜주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치매를 알리는 5번째 신호는요. 성격이 예전과 달라졌다는 점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원래 이런 분이셨나? 가족들이 이런 말을 한다면 69세 한영희 어르신의 이야기예요. 평생 남을 도우며 살아오신 착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런 말씀을 하기 시작했어요. 옆집에서 우리 집 물건을 훔쳐가고 있어. 누군가 우리 집을 감시하고 있어. 이웃들이 인사를 해도 문도 열어주지 않으셨어요. 평소 같지 않으시네. 왜 이러실까? 가족들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성격이 달라졌다고 느껴질 때 그 변화를 탓하기보다는 먼저 왜 그런지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필요해요. 가족이 갑자기 예민해지고 말도 퉁명스러워졌다고 해서 예전엔 안 그랬잖아요 하고 비난하면 오히려 더 마음의 문을 닫게 되거든요. 그럴 땐 조용히 곁에 있어주고 마음이 불안해졌구나 하고 따뜻하게 바라봐 주세요. 그리고 이런 변화가 계속되거나 너무 심해졌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병원에서 한 번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수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불필요한 자극 없이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시끄러운 소리나 급한 재촉보다는 따뜻한 말 한마디와 조용한 분위기가 훨씬 더 큰 힘이 된답니다. 치매를 알리는 6번째 신호는요. 평소에 잘하던 일상적인 일들이 점점 어려워진다는 점이에요. 이것이 가장 심각한 신호일 수 있어요. 71세 박정희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요리 솜씨로 유명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간단한 미역국도 끓이지 못하시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하지? 가스레인지 사용법도 잊어버리셨어요. 평소 같지 않으시네. 이상하다. 옷도 계절에 맞지 않게 입으시고 개인위생도 소홀해지셨어요. 일상생활이 예전처럼 쉽지 않게 느껴질 땐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복잡한 일을 한꺼번에 하려 하지 않는 것이에요. 예전엔 익숙했던 집안일도 지금은 순서를 나눠서 천천히 해보는 게 훨씬 낫거든요. 예를 들어 밥을 지을 때도 쌀 씻기, 물 맞추기 버튼 누르기 이렇게 단계별로 메모해두면 훨씬 마음이 편해져요. 그럼 언제쯤 병원에 가야 하나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6가지 신호 중에서 3가지 이상이 자주 반복된다면 그땐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꼭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세요. 통계를 보면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받으면 증상 진행을 3년 이상 늦출 수 있어요. 3년이면 정말 소중한 시간이네요. 맞아요. 본인과 가족에게 정말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치매 안심센터에서 무료로 검진받을 수 있어요. 정말요? 무료로요? 네, 맞습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치매의 초기 신호 6가지였습니다. 첫째, 깜빡하는 게 너무 심해졌어요. 둘째, 하고 싶은 말이 입에서 맴돌아요. 셋째, 길을 잃어버려요. 넷째, 판단이 이상해져요. 다섯째, 성격이 변했어요. 여섯째, 일상생활이 어려워져요. 이 중에서 몇 개나 해당되면 위험하다고 했죠? 3가지 이상이 계속 나타나면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겠어요. 너무 무서워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여러분께 희망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처음에 소개해드린 김순덕 어르신 기억나시나요? 네. 이모컨을 냉장고에 넣으신 분 말씀이시죠? 맞아요. 그분이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아세요? 어떻게 되셨어요? 조기 검진을 받으셔서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으셨어요. 이후 꾸준히 인지 치료와 두뇌 훈련을 병행하셨어요. 병원에서 제시한 프로그램도 성실히 따라 하셨고, 주기적인 상담과 기억력 훈련도 멈추지 않으셨죠.
그러고 몇 개월이 지난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전 그저 치매는 늦출 수 없는 병인 줄만 알았어요. 근데 훈련을 하다 보니 머리가 덜 흐릿하고 기억도 조금씩 돌아오는 걸 느꼈어요. 무서움보다는 내가 할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정말 다행이지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어 준비하세요. 오늘 배운 내용으로 자신과 가족의 상태를 점검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건강한 노후는 우리 모두의 권리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주변 어르신들과 함께 공유해 주세요. 좋아요는 힘이 되고 구독은 인연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